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방송 시간에 들어보고 또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까요? 예, 동대문구 용두동에요. 네. 그 제기동 바로 앞에 네. 그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홍보관을 다녀왔는데, 글쎄 향후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떤 오피스텔인지 이름이나 주소를 알고 계신가요? 예, 용두동 100-3번 지고요. 네. 동대문 베네스트요. 베네스트.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늘 이렇게 투자하시기 전에 연락 주시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동대문구 네. 용두동에 100의 3번지에 새롭게 생기는 이제 오피스텔, 이제 모델하우스를 좀 다녀오신 것 같아요. 투자를 네. 해도 괜찮을지 한번 네.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신 게 몇 평짜리 네. 금액 얼마 정도 보셨죠? 복층인데요. 전용이 7.41이고요. 복층이 3.56이에요. 네네. 그리고 분양가는 층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14층 같은 경우는 2억 6천 한 500 정도 되거든요. 2억 6,500여. 네. 네. 이게 준공년도 몇 년도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시점으로 2년 후래요. 2020년요. 네, 지금은 땅만 이렇게 철거한 상태거든요. 네. 임대료 예상가액은 얼마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그러세요? 네. 그럼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일반 오피스텔 한 270세대 정도 얘기하지 않나요? 네? 일반 오피스텔 분양은 한 270세대에 예. 그다음 도시형 생활주택 한 130세대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여기가? 예, 맞아요. 네, 도시형이 130이고 네. 270 정도. 그래서 한 400 조금 넘어요. 네, 지금 들어가신 거는 네. 오피스텔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오피스텔요. 네? 오피스텔요. 아, 오피스텔로요? 예, 네. 천에 한 80 정도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천에 80 정도요? 네. 요거에 들어가실 때 일단은 현재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역세권이에요. 네. 아주 초역세권이라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주위에 네. 양양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청량리도 가깝고 그래서 여러분들 네. 주위 개발 환경은 상당히 좋아요. 네. 근데 조금 주위 환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네. 이제 회사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네.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역세권은 아니에요. 역세권은 아닌데 1억 네. 9천 정도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아, 예. 1억 9천인데 천에 60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선생님이 보고 계신 이러한 네. 역세권하고는 위치가 달라서 금액도 틀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네. 주위에 보시면은 지금 갖고 계신 그 정도 네. 평수가 천에 한 60만 원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복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네. 임대료를 천에 80까지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데요. 네.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 이렇게 조금 경쟁 상대가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좀 비싼 것 같아서 분양가가요. 물론 이제 역세권이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고요. 또 네. 복층이다 보니까 시설비가 더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다만 네.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 네. 이것을 매월 임대 수입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은 샀다가 파시는 갭 투자 차원에서 들어가시는 건지 그런 전략이 먼저 필요해요. 근데 저희는 그 갭 투자로 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수익 갭 투자 관련돼서요. 네. 전세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해요? 전세도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전세도 지금 이 지역에 한 1억 5천, 1억 5천에서 한 2억 내외인데요. 일단은 네, 그 역세 프로지오를 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갭 투자나 수익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위 시세로 봤을 때는 현금 자체가 7천에서 한 1억 정도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는 네. 지금 네. 2억 전세 나온다 그래도 실제 등기 비용 해서 그 정도 나와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는 게 네. 지금 갖고 계시는 주택이 또 있으신가요?
네. 몇 채 갖고 계시죠? 세 채 가지고 있는데 두 채는 임대 사업자를 냈거든요. 이것도 그럼 장기 임대로 가셔야 돼요. 오피스텔이라도요?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세무사님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는데 갭 투자를 했을 때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고민하시고요. 네. 일단은 물건 자체는 역세권이고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줘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실제 들어가셔갖고 투자하시는 분이 갭 투자를 하시려고 했었을 때 내 돈을 얼마 갖고 들어가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뭐 전세를 놨었을 때 혹은 월 임대로 놨었을 때 월세로 놨었을 때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고요. 실제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왔을 때 만약에 지금 2억 6천이면요. 2억 6천 대면은 비용을 한 1,000만 원 이상 또 취등록세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럼 한 2억 7천 대 들어가셔갖고 3억을 넘게 받아서 나오셔야 되는데 네. 3억 넘게 받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2억 6천에 들어가서 3억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실제 7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3천 정도 양도세 또 빼야 되죠. 7천 투자해서 한 3천만 원 남는다는 그런 개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여기 들어가실 때는 실수요자 나는 여기 뭐 위치가 괜찮고 그러니까 내가 복층에 살면서 실제 이 지역에 지금 조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4억 5천에서 네. 한 5억대까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역세권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위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월세 부분은 또 월세가 한 1억에 80만 원 나온다 그러면요. 이 월세 부분에 대한 수익률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뭐 대출이 얼마나 나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보장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인근 지역에 있는 비슷한 유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이 네. 조금만 걸어가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비역세권하고의 역세권 차이, 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일단은 장점은 주유개발 호재가 좋고 역세권이라는 게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청자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고 본인이 가시는 투자 전략을 꼼꼼히 살피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좀 의도하셨던 갭 투자로는 7천만 원 투자 대비 3천만 원이라는 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먼저 다시 한번 내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보시고 그에 맞는 오피스텔인지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이렇게 투자하시기 전에, 매수하시기 전에 좀 고민 상담을 해주신다면 아마 조금 더 현명하고 또 수익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언제든지 저희 상담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까요? 제가 네. 당진시 송산군 유곡리예요. 네. 원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매가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지금 제 값은 못 받아도 그냥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의 송산군의 네. 유곡리, 지금 원룸을 예. 하나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한 동이에요. 한 동을 전체를 가지고 계세요. 네네. 혹시 예. 정확한 집원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2-29번지요. 네, 알겠습니다. 송산군 유곡리의 2-29번지 원룸 한 동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네. 처음에 이 매수하셨을 때보다 좀 가격이 떨어진 것 같아서 이걸 좀 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한번 앞으로의 아, 전망까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 지가 한 3년, 4년째 되거든요. 보유하신 지 한 3년 되셨어요? 예. 근데 네. 처음에는 가격이 굉장히 좋았고 수입도 괜찮았어요. 네, 네. 근데 그 주위에 현대제철이라는 큰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회사 둘레로 원룸들이 워낙에 많이 생기고 네, 네. 여러 가지 조건상 회사 운영도 그전만지 못하고 해서 그런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이 괜찮으면 어떻게 이거를 처분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일단은 지역적으로 좀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지역의 원룸은 현대제철이나 성문국가산업단지 아니면 아산국가산업단지의 주위에 이제 그 기숙사 개념으로 많이들 사용해서 원룸을 많이 졌어요. 네네. 네, 그래서 한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소형 원룸들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 지역의 원룸은 아무래도 성문국가산업단지에서 아산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지역을 매개체로 하셔야 되고, 주위 보시면 지금 보통 우리가 평택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평택항이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국하고 사드 관련돼서 끝나시면은 네. 평택항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여파가 주위에는 미치기 때문에 향후 조금 미래는 이 평택항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네. 위에 그 현대제철 관련돼서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대제철보다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요. 그 현대제철이 위에 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택지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주위에. 그래서 바로 옆에 택지 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택지 개발 때문에 택지 개발 내에도 아니고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현장이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현재 주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논하고 밭하고 사이에 있는 그러한 집이 있는 그러한 그 원룸인 것 같고요. 네네. 여기 몇 동 같이 졌는데 이 중에 한 동 매입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5동. 5개 동 중에서 1개를 매입을 하신 거예요? 네. 네. 한 개 동이면 한 14개 정도 있나요, 지금 원룸이? 원룸이 방이 지금 현재 18개거든요. 18개요? 네. 18개인데 투룸하고 원룸하고 섞여 있지 않나요, 여기가? 네, 그렇죠. 투룸이 3개고요. 투룸 3개고요. 나머지 다 원룸이에요. 원룸이 15개예요. 네네. 그럼 임대소득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는 거의 아마 80%가 공실이에요. 그러면은 600, 한 700이면 한 500 정도 나오나요, 여기가 지금? 500도 안 나고 한 200 정도. 200이요?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원래 그 매각하실 때 한 예상 임대료 한 700 이상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매각할 때는 한 650 정도 나왔어요. 그렇죠. 네. 650에서 한 700 정도 나와줘야지 맞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매입 금액은 얼마 줬죠? 6억 4천이요. 6억이요? 네. 6억 대면 매입 금액 대비는 뭐 월세가 200 정도 나오면 나쁘진 않아요. 그래요? 네, 나쁘진 않은데 장래에 대한 부분들은 점칠 수가 없어요. 네. 그러시면은 이 6억대 산 게 몇 년도 한 3년 되셨나요? 그렇죠. 3년 되셨다고요? 네. 그러시면은 조금 임대료 받으셨으니까요. 네. 손절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현재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매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MPL 많이 하는데 이 지역의 당진일 때 이렇게 5동, 6동 져서 임대 맞춰서 하나 팔고 나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팔지 못해갖고 은행에 지금 채권 자체가 잡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 거 말고도 인근 지역에 이렇게 논밭이 있는 그러한 그
내 논밭이 있는데 원룸을 이렇게 정해놓는 것이 당진 지역에 네.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임차인 구하기 상당히 힘들어서 지금 네. 일반 매물로 나오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네네. 제가 봐서는 웬만해서는 뭐 조금 손절하시고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점 매각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맨 처음에 제가 매입을 할 적에요. 네. 그 주위에 논밭이 있잖아요. 네. 거기가 네. 많이 발전될 거라고 예산을 하고 그거를 매입을 했거든요. 예, 지금 네.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밭의 가운데 건물이 있지만 그 주위에는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인가요? 지금 택지 개발이 돼 있어요. 저기 인근 지역에 지금 TV 보시면 나오겠지만요. 현대제철 옆에 여기 지금 그 택지 개발을 했습니다. 일부. 일부 거기 했고요. 네. 일부 했고 인근 지역을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은 있었는데요. 네네.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거는 이렇게만 확정이 돼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반 산업단지 내에 택지 개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기개발이 됐으니까요. 예, 예. 지금 인근 지역에 이렇게 논밭을 관리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개발을 해서 원룸이나 투룸 건물 예전에 그 개인 숙소로 이렇게 많이 지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나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임차가 잘 안 돼서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조금 손절매하고 나오셔갖고 그렇다고 지금 6억대 사신 거는 그렇게 많이 비싸게 안 준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요거보다는 더 설정한 받을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손절매 안 그래요? 하시고 6억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네. 매각을 하시고 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매각이 안 돼가지고 이제 교환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게 생각만큼 안 되더라고요.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네. 여기 저기 방송 끝나고요. 저랑 한번 또 네. 통화를 하시면은 제가 또 자세하게 예.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이지만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토지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요거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지, 네. 향후 전망이랑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어떤 토지 보고 계시는지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충남 당진시고요. 네. 고대면 성산리 960-10번지요. 네, 다시 한번 또 당진으로 가봐야겠네요. 충남 당진시의 고대면 성산리 960의 10번지. 이 토지를 좀 추천을 받으셨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토지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지금 시청자님이 그차례로 당진에 있는 그 원룸 관련돼서 매각 관련돼서 얘기 나왔었는데요. 지금 당진 근처에 그 토지들을 그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해변가에 따라서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지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있고 또 이 배후 지역에 주택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있어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벌써 일반 시세에 적용이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평택, 항에서 과연 얼마 정도 중국과 교류가 잘 돼서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도 여파를 같이 받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분석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현장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면요. 택지하고 붙었네요. 요게.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인근 지역에 지금 택지 개발이 있네요. 택지 개발하고 붙어 있는데요. 공원하고 붙어 있습니다. 자, 택지 개발과 붙어 있는 토지를 보실 때요. 이렇게 주거 지역이나 학교 혹은 일반 상업 지역 옆에 붙어 있는 아니면 아파트 단지하고 옆에 붙어 있는 땅들에 대한 쓸모는 틀립니다. 이렇게 공원과 붙어 있는 데는 원룸, 주택 같은 경우 투자처로 좀 굉장히 좋고요.
상업시설이나 주거단지와 관련된 도로와 붙어 있는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서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과 붙어 있는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률이 높은데요. 보통 이런 토지를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주위 토지보다도 아무래도 가격을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말씀드린 거는 공원과 붙어 있으니까 주거용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토임인 것 같습니다. 토지임야. 토임은요, 임야는 임야인데 토지대장에 들어가 있는 임야입니다. 그래서 축적 자체가 틀리고 개발이 조금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토임이면서 두 번째로는 맹지인 것 같습니다. 네. 현황도로도 없고요. 지목상 도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로를 하려고 그러면은 주위 토지를 연결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가격보다도 굉장히 좀 낮게 사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배후에 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용 주택이나 주거용 관련된 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즘은 북쪽으로 이렇게 공원이 나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배후에 공원이 있는 주거용 택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개발은 가능하지만 맹지이기 때문에 맹지를 풀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요거 소개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 소개해 주신 분한테 맹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을 하시고요. 근린시설보다는 이게 지금 주거용지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주위에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시청자님한테 사세요라고 이렇게 좀 권유를 해준 것 같은데요. 네. 개발 호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내 땅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걸 알지만 공원이 붙는 건지 학교가 붙는 건지 공동주택이 붙는지 상업시설이 붙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원이 붙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는 않고요. 주거시설로서는 괜찮지만 개발하실 때 도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해 주신 분한테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시고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